지난 5월 25일 일요일이었어요.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가슴에 담고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상진이가 자꾸 바깥에 나간다니까 그 바깥에 이 앞집에서 좀 앉아 있어라 했더니 조금 있다 나가 보니까 없어. 아이고 그러면은 요만했겠지. 얘가 5살이래. 네 버렸다 생각 안 하고 네가 나를 버렸다 생각하지 말고 DNA 검사를 먼저 하고 엄마 아빠 찾아이. 네, 뭐 드라마나 영화에 잃어버린 자식 알고 봤더니 내 아이더라 그런 소재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야말로 오랫동안 실종됐던 아이들이 많은데 통계가 있나요? 통계가 있습니다. 실종된 지 1년이 넘은 아동이라든지 지적 장애인을 포함한 인원이 1,417명이고요. 복지부가 이 최근 3년 동안에 그 통계를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3년 동안 이 실종 아동의 99%는요. 실종되고 신고된 지 1년 내에 다 이제 부모를 찾아가고 발견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대부분의 실종 아동들이 20년 이상 된 장기 실종 아동이라는 것이고요. 아유, 많아요. 그렇습니다. 20년 넘은 실종 아동이 1,05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됐고 지적, 자폐 아니면 정신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아동이 78명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도 아동 실종 건수가 약 2만 건이 넘었습니다. 2만 5천 건이었는데요. 대부분은 다 부모를 찾아가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64명의 경우에는 연말까지도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단 신고가 들어와서 금방 찾아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것이 1년이 넘기면 굉장히 장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자식을 갑자기 잃어버렸고 찾겠지 했는데 20년을 넘는다. 이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실태가 어떤가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사연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송혜이 양 좀 찾아주세요라는 이 게시물이라든지 현수막을 길 가다가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1999년에 평택에서 실종된 이 송혜이 양인데요. 집 근처에 이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 동물 농장을 크게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 이 송혜이 양이 실종되다 보니까 생업을 정말 접고 전국을 이 트럭을 타고 누비면서 정말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면서 현수막을 붙이고 실종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 송혜이 양이 실종되고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아유. 아버지의 경우에는 송혜이 양의 또 역시 전단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덤프트럭과 충돌을 내서 그렇죠.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비단 저분들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자식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가족들이 많죠. 그런가 하면 무려 45년 만에 상봉한 이런 남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면 생이별하는 남매였는데 45년 만에 극적 상봉을 했고 이건 DNA를 등록해둔 덕분이었습니다. 1981년 중국집에서 사라진 여동생이 3살, 오빠가 6살. 이때 아동보호시설에 이제 입소가 된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A씨가 2009년에 부산 남부경찰서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신청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등록을 해뒀던 덕분에 이게 이제 일치가 되는 그게 이제 대조가 된 겁니다. 경찰이 2023년 이후에 오빠 B씨의 유전자 대조를 검사를 이제 의뢰하게 된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조해 보니까 맞아 남배가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찾으려고 했을 때 그냥 뭐 얼굴 인상 차기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죠. DNA 완전히 너무나도 45년 만이니까 서로가 변한 거예요. 이럴 때 DNA를 통해서 서로가 남매인지 가족인지 이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요새 드라마의 단골 코드가 칫솔, 머리카락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오면 봉투를 뜯어서 볼 때
999%. 맞습니다. 이게 단골 소재가 된 지가 오래가 됐습니다. 그 봉투 때문에 화들짝 또 놀래요. 그러니까요. 또 아니라고 해서 놀라고. 자, 비슷한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경찰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1989년에 이 조카가 실종이 되는 일을 겪은 고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정에서 이제 자라다가 가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고모 댁에 맡겨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이제 사라지게 됐고 고모 입장에서는 엄마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왜냐하면 엄마와 고모가 굉장히 좀 서먹한 사이였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휴대전화도 없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엄마 집으로 돌아갔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종된 것이라는 걸 파악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경찰에 이제 신고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이유가 일단은 장기 실종 사건 전담 부서로 이동을 하고 이 남자아이가 어떻게 됐을까를 쭉 추적을 하던 중에 무연고자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경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무연고자 중에 추려서 39명을 추리게 되고요. 거기서 DNA를 대조를 해보다 보니까 실제 가족을 찾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남성의 경우에는요, 36년 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일제 36년이 생각날 만큼의 정말 긴 기간인데 이렇게 찾을 수 있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DNA, 이런 또 경찰분들의 노력이 있는데, 이게 엄마와 고모, 신우올케 사이가 참 쉽지 않군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실종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많아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나는 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가족에게 실종이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가족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는 문. 나는 지문입니다. 가족 중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가 있다면 지문 등 사전 등록 오늘 바로 하세요. 지문 찍고 사진 찍고 등록하면 끝. 안전 드림 앱으로 집에서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문은 지문입니다. 네,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 살지만 저 지문만은 다르다. 참 그런 얘기예요. 실종 아동을 찾기에 이 마스터키,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한 열쇠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등록률이 저조하죠? 네, 이게 2024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18세 미만 아동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지문 사전 등록을 했느냐라고 그 퍼센트를 보니까 65.1%에 그쳤습니다. 사실 지문 등록을 시작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50%에 도달해서 목표하던 바, 그러니까 100%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희망을 가지기도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 아이의 정보, 그러니까 지문도 굉장히 소중한 개인 정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혹시나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많이들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다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지문을 등록해둔 아이가 실종됐을 때에는 실제 39분 안에 평균적으로 부모를 찾을 수 있었던 반면에 만약에 지문 등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120배가 느립니다. 82시간이나 소요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등록의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라는 우려보다는 내 아이가 혹시나 실종이 됐을 때 빨리 30분 내외의 시간 동안에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절대 ICT 강국입니다. 믿고 등록을 해야 40분도 안 돼서 찾는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전 지문 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은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도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가족 증명서류를 지참을 해서 여성 청소년계 또 지구대, 파출소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찾아가야 되나 생각해서 어렵다고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또 앱을 통해서 드림 앱을 통해서 안전 드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손쉽게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만 깔고 하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 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문 대조로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놀이동산 갔다가 아이들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이걸 등록을 해두면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드림 앱을 통해서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알아둬야겠습니다.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지문 등록을 하셔라. 또 굳이 경찰서, 파출소 안 가셔도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 변환 기술은 한국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입력되는 사진, 얼굴 사진을 바탕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나이 변환 기술을 적용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바꾸면 만 23세 현재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네, 역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죠. 나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모습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실제 가능하다.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걸 개발한 게 궁금한데 어떻게 개발한 거죠? 이게 2019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나이 변환 기술이라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것을 궁금해서 저렇게 기술을 적용해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실종 아동을 찾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종 아동의 예측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관련 기관에 이렇게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홍유진 교수가 특히 이렇게 아동 전문 기관에 주기적으로 실종 아동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지금 정도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는 저 왼쪽이 나이 드시면 저렇게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적용을 해서 사진들이라든지 정보를 제공을 한 겁니다. 실제 이러한 기술이 적용이 돼서 실종 아동을 찾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홍유진 교수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수여하기도 했고요. 이런 기술을 이렇게 무료로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결정하게 된 것도 굉장히 좀 칭찬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기술을 적용해서 실종 아동을 찾아내는 데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디죠? 그렇습니다. 관악구입니다. 바로 어떤 방식이냐면 2024년에 정부 혁신 왕중환 증전을 열었습니다. 왕중환. 네. 실종 아동 추적 기술을 이제 발견을 한 콘테스트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발명을 한 이제 기술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관악구는 실종 아동 실시간 추적 시스템에 이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이탈하는 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실종 시에 10분 내에 발견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아이 가방에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훼손되지 않게요. 그래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알리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아이들은 어느 순간 작고 빠르기 때문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럼요. 이럴 때 자동으로 알려주게 되고 이것이 이제 위치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관악구는 아동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런 게 없으면 아이가 사람이 많은 데서 또는 길거리에서 어딘가로 사라졌을 때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못 찾죠. 이럴 때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위치를 전달하는 시스템, 바로 실시간 시스템을 서울시 관악구가 지자체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게 그 신체 칩을 삽입하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언젠가는 이것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뭐 논란은 좀 있습니다. 실종 아동들 중에는 가출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 형사처벌 받죠? 그렇습니다. 이 실종아동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종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냥 안전하게 보호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보호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종 아동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실제 다른 범죄에 사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노출이 될 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단골조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죄가 우리가 성범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렇게 너 오갈 곳이 없니? 가출했니? 라고 해서 내가 보호해줄게 라고 한 후에 성범죄의 대상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벌에 처하는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약취의 유인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가중처벌 가능합니다. 네.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이고 예쁘네, 내가 좀 데리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